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 날씨가 흐릿흐릿한데요. 비가 오다가 좀 그쳤네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책은요. 한마디면 충분하다. 예전에 이제 장문정님의 이렇게 팔지 마라, 사게 하라. 이런 세일즈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읽어 드렸는데요. 그, 그분 책이에요. 쇼 호스트 하셨던 장문정님의 한마디면 충분하다. 뭐 비슷한 면도 있기는 한데 한번 제가 여기서 좋은 부분만 발췌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는 건데, 우리가 뭐 굳이 내가 직업이 뭐 세일즈맨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는 인간관계 뭐 이렇게 그런 삶 자체가 세일즈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어필을 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되고 뭐 그럴 일들이 많잖아요. 뭐 연인 관계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에서 모든 이제 사회생활 하는 데에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책들이 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든지 활용하고 좋은 부분을 뭐 이렇게 이용을 한다면 적절하게 자기한테 적용을 해볼 수 있다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책은 읽는다고 해서만 도움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그 순간에는 내가 읽으면서 막 이거 괜찮네 좋네 막 이렇게 느끼기는 하지만 책을 덮는 순간 정말 빠르게 기억이 퇴화돼요.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내가 실제로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한번 실행을 해보는 거죠. 책에서 뭐 어떤 뭐 이제 성공한 사람의 뭐 사례를 들면서 나는 이렇게 해봤다 뭐 어떤 그러면 내가 좋다라고 느낀다면 한번 해보는 거예요. 실행을 해보고 실천을 해보고 적용을 해보고 그리고 내가 내 것으로 만들어서 써먹어야지만 그게 내가 책을 읽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단지 글로만 읽는 거는 제 생각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그 수많은 책을 읽었지만 거기서 머릿속에 남는 거는 시간이 흐르면서 다 이렇게 날아가요. 흩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정말 엑기스, 중요한 그런 에센스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책을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한마디면 충분하다. 제목이 너무 멋지죠? 여러 말을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딱 한마디로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프롤로그. 하늘 아래 새로운 것. 당신의 한마디로 만들 수 있다. 수많은 언어가 있지만 언어의 본질은 같다. 인간과 인간을 잇는 빛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다.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서나 사회의 메커니즘은 언어로 형성되고 언어로 분열되었다. 우리는 언어로 만나고 언어로 이어져 살아간다. 언어를 빼고 인간의 소통을 어떻게 논하겠는가? 내가 상대와 대화한다는 것, 내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상대에게 도달하는 것은 신비다. 언어는 신비다. 앞가디가 달라도 둘 다 맞기도 하고 허점이 있는데도 허점이 없어 보이게 만든다.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없다. 이 말에는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이 있다. 첫째, 이 말이 사실은 성서의 구절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고, 둘째, 솔로몬 왕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고백한 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더더욱 놀라운 건 이 말이 이미 지금부터 3000년도 넘는 옛날에 이미 나온 말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다. 3000년 전에 가장 지혜롭다는 사람조차 이미 더 이상 새로운 건 나올 게 없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아직도 새로운 걸 찾고 있으니 새로운 것이 나올 건더기가 있나? 새로운 건 씨가 말랐나?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새로운 걸 찾고 있다. 그렇다면 새로운 건 씨가 말랐나? 천만에 못난 선비가 붓을 탓하고 못난 국수가 바둑알만 탓한다.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없는 것에서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는 건 불가능하다. 0과 1이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다. 그러니 자꾸 왜 0에서 출발하려고 애쓰지 말자.
기존의 것들을 더하고 빼고 조합하고 재해석하고 재배치하고 개념을 확장해 더 씌우고 포장하면 된다. 언어의 용도는 비슷해도 그것을 어떻게 조합하고 변형시키느냐에 따라 내 뜻을 관철시키기도 원하는 것을 이루어낼 수도 있다. 한글은 겨우 50개가 안 되는 기본 음소가 결합하여 50만 개 이상의 뜻을 사전에 담는다. 그 엄청난 재료라면 무엇이든 새롭게 만들어낼 수 있다. 자, 이 얘기는 우리가 모든 것은 모방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좋은 문구라든지 책을 읽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뭐 따로 이렇게 적어 놓기도 하고, 그런 뭐 TV 광고를 볼 때도 특히 카피에 기가 막힌 그렇게 짧은 문장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짧은 문장 안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 짧은 문장 하나로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런 함축적인, 근데 그 카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머리를 쥐어짜고 해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라는 게 말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새로울 게 없다라는 건 기존에 있던 거를 가져다가 새로 재해석해서 뭐 덧붙이고 다시 조합을 해서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술 작품에 보면은 특히 뭐 무슨 표절 논란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시비가 많잖아요. 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림도 그렇고, 저런데 뭐 무슨 이렇게 뭐 책 같은 거에도 보면은 표절 시비가 많은데, 가사 같은 것도 그렇고. 근데 어떤 게 원작이고 먼저라고 말할 수가 사실은 없다라고 해요. 제가 예전에 그 책 중에서 훔쳐라 아티스트처럼 이라는 조그마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은 모든 것은 카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모든 것은 따오는 거라고, 남의 것을 가져와서 훔쳐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의 것을 그냥 내버려 두느니 주워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낫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더 좀 충격적인 말은 예술은 도둑질이다, 파블로 피카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독창성이란 들키지 않는 표절이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좋은 게 있으면 가져와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써먹으란 얘기죠. 요즘은 벤치마킹 시대입니다. 모든 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써먹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세상인 거죠. 이렇게 고객에게 툭툭 단어만 던지지 말고 내 생각과 의도에 살을 붙여 나가 흐름을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지식은 올바로 사용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지식이 있는 사람은 단지 정보나 사실을 알고 있을 뿐이다. 이해력이 있는 사람은 그 지식을 꺼내어 마음껏 쓸 줄 안다. 고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엔 내가 밖으로 끄집어내서 활용을 할 때만이 살아있는 지식이라는 얘기입니다. how가 아니라 what에 집중하라. 다른 사람을 설득할 때 말의 표현과 내용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 당신은 표현이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이 질문을 지난 3년간 10개 기업 2천여 명에게 물었을 때도 90%가 압도적으로 표현이 중요하다고 대답했다. 왜 그럴까? 한 사람이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이미지는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에 이른다는 법칙이 있다고 하네요. 사람의 소통 중 이제 언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고작 7%밖에 안 되고 비언어적인 부분이 93%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제스처가 말보다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의견을, 생각을 전달함에 있어서 이런 제스처나 뭐 표정이나 이런 거를 이렇게 어필할 수 없는 상황이 있죠. 그런 분들이 있죠. 이제 예를 들면 뭐 텔레마케터 같은 경우 목소리로만 상대방을 설득을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목소리에도 우리 얼굴에 표정이 있듯이 이 말에도 표정이 있다고 해요. 그 말의 표정은 그 언어의 그런 높낮이, 그러니까 억양, 뭐 이런 거, 억양이라든지 이런데 뭐 강조하는 거, 뭐 이런 거에서
상대방한테 그 감정을 전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야에서 자신을 어필해야 되고 고객을 설득해야 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표정이나 이런 걸 우리는 다른 수단들을 사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전화상으로 목소리만 가지고 상대를 설득시키고 세일즈를 하는 분들은 대면하시는 분들보다 훨씬 능력이 좋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말에도 힘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때 그냥 이렇게 감정 없이 읽는 게 아니라 말의 한마디 한마디에 영혼을 실어서 이야기를 하면 그 마음이 나의 영혼이 상대방한테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울려야지만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일침, 노른자만 남기고 다 버려라. 훌륭한 궁수는 많은 화살을 남발하지 않는다. 단 한 발로 목표물을 명중시킨다. 일침 기술은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로 종결하는 신속하고 강한 기술이다. 거두절미하고 곧장 시작해보자. 언어 거품을 싹 걷어내라. 지금은 쏟아지는 정보 때문에 고객이 소화불량 상태라 천일야화를 늘어놓으면 안 된다. 그걸 듣고 있는 사람도 없고 들어줄 시간도 없다. 메시지는 가급적 길게 썰을 풀지 말고 간략하게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생략하고 버리자면 어찌나 아까운지 눈물이 날 지경이다. 그동안 내 책도 원고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매장되었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다. 압축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뮤지컬은 소설에서 수십 쪽에 걸쳐 설명한 내용도 달랑 노래 한 곡으로 압축한다. 연극 배우는 긴 희곡 대본을 단 하나의 표정으로 전달한다. 광고인은 어려운 제품 설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 특히 TV CF 광고 길이는 통상 15초다. 그 안에 전달하고 싶은 것을 모두 담아내야 한다. 뉴스 TV의 리포트 길이는 통상 1분 30초다. 기자는 몇 주, 며칠을 고생하며 취재한 내용을 그 안에 담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채널이 돌아간다. 한 방에 꽂히는 카피 만들기. 금을 채취할 때는 흔히 선광 접시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무가치한 돌들을 골라내는 접시다. 언어도 돌을 골라내듯 채 거르고 알토란 같은 말만 사용해야 한다. 말에도 찌꺼기가 있는데 고객은 찌꺼기를 제거한 알맹이만 원한다. 문장의 호흡이 긴 만연체, 주어와 동사가 불분명한 비문, 꼬아놓은 말,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말, 듣고 나서 한참 생각해야 이해할 수 있는 말 등은 아웃이다. 대표적으로 아니하지 않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식의 말이다. 예를 들면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적지 않다 라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많다, 짧지 않다, 그냥 길다, 틀리지 않았다는 맞다로 표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짧고 간략하게. 메시지는 직접적이어야 한다. 특히 영업 현장에서는 말이 곧바로 귀에 꽂히는 것이 진리다. 조금이라도 고민하거나 한 번 더 생각하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느끼는 대로 곧장 내까지 메시지가 올라가 박혀야 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임팩트 있게 말하라는 겁니다. 상품의 특징은 간결하고 단순하게 드러내야 한다. 하고 싶은 말의 많은 것은 이해하지만 특징을 일일이 나열하는 것은 최악이다. 이것은 고객을 다 놓치는 결과만 낳는다. 예를 들어 생선가게에 오늘은 고등어도 좋고 꽁치도 좋고 갈치도 좋고 하면서 쭉쭉쭉 늘어놓으면 고객은 그냥 휙 지나가 버린다. 가감히 생략하고 딱 한 놈만 찍어서 내세워야 한다. 오늘 삼치는 진짜 끝내줍니다. 이렇게 내 상품에 장점이 많지만 그중에 정말 어필해야 될 장점 하나를 골라서 그거를 강하게 찍으라는 얘기입니다. 일침으로 맺는다. 급소는 작을수록 아프다.
말도 한 방이 아프다. 가능한 한 짧게 간단하게 한 방으로 끝내라는 얘기네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강의를. 그 세일즈 강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전 약장수들이 그 약을 팔 때 써먹는 멘트가 있는데 그게 정말 기가 막힌 멘트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은 가라.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일단 잡사봐. 이 딱 세 가지 멘트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거에 이걸 대입을 해서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애들은 가라라는 말은, 그러니까는 이제 돈 없는 사람,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이제 걸러내겠다는 얘기인 거고요. 그리고 날이면 날마다.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내가 맨날 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일단 잡사봐 하면은 일단 사용해 보세요. 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훌륭한 세일즈 멘트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서 써보시기 바랍니다. 고객에게 한 박자 쉬어갈 여지를 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여지를 주는 순간 고객은 사지 않아도 돼. 다음에 사야지, 더 알아보고 사야지 등을 떠올린다. 단어 기술은 먼저 단언해서 이를 원천봉쇄하고 미루지 않게 하는 것이다. 단언이 허언이나 실언이 되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지 말라. 걱정하다가 아예 고객을 놓치는 것보다 단언하는 것이 낫다. 라고 얘기합니다. 길을 갈 때는 직선으로 가는 것이 가장 신속 정확하다. 말할 때도 직선으로 할 필요가 있다. 빙빙 돌리거나 한번 생각한 뒤에야 알아듣게 하는 말은 영업 현장 매뉴얼로는 꽝이다. 세일즈맨에게 다음 이 시간에는 없다. 우리의 설득에는 미룸이 없어야 한다. 물론 고객은 늘 다음에 할게요. 자료를 주면 생각해보고 연락할게요. 집에 가서 배우자와 상의해보고 등의 말로 뒤로 미룬다. 이것을 싫다는 말로 해석하지 않고 순진하게 정말로 그럴 거라고 믿는다면 오산이다. 내 직업은 매일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이다. 오랫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나는 모두에게 적용되는 쉬운 명제를 하나 발견했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금 당장 필요해야 움직인다는 사실이다. 즉, 재화 및 서비스의 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의미가 있고 필요성을 느끼면 움직인다. 쉬운 예로 배고프면 식당을 찾고 품이 필요하면 마트에 간다. 지금 고객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건드려 빨리 움직이게 한다. 지금 당장이라는 키워드가 절실하다. 나중은 없다. 고객도 즉각 움직이게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당장 상관이 없어도 지금 꼭 필요하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야 한다. 물론 고객이 놀란 사슴 표정을 지을 정도로 지금이란 압박은 세일즈맨의 진실성을 떨어뜨리지만 대신 실적은 높아진다. 마케팅은 원래 천박하다. 어쩔 수 없다. 돈을 벌어야 하니 말이다. 그러기에 우리의 설득에 내일은 없다. 지금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생기면 할게요. 라고 이렇게 거절을 한다면 그럴 땐 즉각 지금 당장을 외쳐야 한다. 우리 인생에 과연 여유가 생길 때가 있을까요? 빨래는 맑은 날 하지요. 빨래를 미루다가 비가 오면 낭패를 겪고 맙니다. 고객을 설득할 때는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그 상품이 필요한 이유를 깨치고 자극해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에도 다음 이 시간은 없다. 고객은 다음 날까지 당신을 기억해 주지 않는다. 참 이거는 현장에서 매일 겪는 일이죠. 고객은 항상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고 딱히 거절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그게 거절의 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다음, 뭐 다음번에, 뭐 이렇게 아니면 나중에, 내일, 모레. 근데 그렇게 해서 미뤄서 그 계약 체결 성공 확률은 정말 극히 미비합니다. 물론 그렇게 뭐 내일 모레 뭐 예약 미루고 해서 되는 경우도 진짜 뭐 간혹 있기는 하지만 정말 드뭅니다. 알고 있는 단어도 입말로 풀어라. 실상 고객은 어려우면 눈길도 주지 않는다. 이 얘기는 예를 들어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옷가게 점원이
와, 핏감이 살아나네요. 라고 이렇게 이거 칭찬하는 말이잖아요.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와우, 딱이네요. 라고 이렇게 짧게 한마디 하는 게 더 임팩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기보다 알아듣게 말해라. 고객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주 쉬운 말로, 초등학교 3학년도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앞전에도 한 적이 있는데, 특히 이제 보험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 설계사가 들으면 너무도 쉽다고 생각하겠지만 일반인이 들으면 여전히 다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의 지식 격차인데요. 판매자 측에서 아무리 쉽게 풀어준다고 생각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소비자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수준에서 재지 말고 늘 최대한 쉽게 접근해야 한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또 되새겨야 합니다. 그것이 고객에 대한 배려이겠죠. 자, 여기에 중요한 얘기를 한 가지 해드릴게요. 대상에 대한 몰입은 대상을 향한 애정이다. 내가 먼저 그 상품을 좋아해야 한다. 내가 감동받지 못하면 남을 감동시킬 수 없다.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려면 사물의 속성에서 무한한 가치를 뽑아내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나태주 시인은 풀꽃이라는 시에서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라고 했다. 이것은 하찮은 풀꽃도 오래도록 보면 예쁜 구석이 드러난다는 말인데 우리가 상품을 보는 시각도 똑같다. 급히 보면 모르고 천천히 봐야 예쁘다. 또 오래 봐야 가치가 보인다. 오랫동안 관찰하고 곱씹고 여기저기 대입도 해보고 용도를 전환하고 편집하고 빼도 보고 더해도 보고 새로 조합하고 고민해야 자꾸만 가치가 쏟아져 나온다. 그만큼 가치를 뽑아내는데 정성, 노력, 시간이 필요하다. 더 이상 나올 것이 없다고 천만에. 돌에서도 금을 뽑아내지 않던가. 아무리 좋은 강석도 1톤에 들어있는 금은 10g 이하다. 그렇지만 그 작은 존재는 큰 가치로 빛을 낸다. 버려진 폐가전에도 한 금이 숨어 있다. 실제로 스마트폰 한 대에는 약 30g의 금이 들어있다. 애플은 한 해에 버려지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에서 1톤이란 놀라운 양의 금을 뽑아낸다. 돌이나 폐품처럼 무가치하고 쓸모없어 보이는 대상에도 가치는 반드시 존재한다. 마케팅 포인트가 없다는 것은 그 제품에 정말 매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를 멈춘 것이다. 끝없이 고민하면 무한히 뽑아낼 수 있다. 가치 있는 속성을 끝없이 뽑아내는 훈련이 상품 컨설팅의 고수가 되는 지름길이다. 와, 이 말은 정말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내가 판매하는 상품에 분명히 장단점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당연히 장점도 있을 거고 단점도 있는데 그 장점에 초점을 맞추고 별거 아닌 장점도 내가 크게 부각을 해서 특화를 하면 그 상품은 특별한 상품이 되는 거죠. 겉모습이 썩 탐탁치 않아도 그 상품의 대단하고 멋진 스토리를 밝혀주면 다시 보인다. 상품의 숨은 비밀, 굉장한 매력, 몰랐던 정성 등을 캐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 히스토리 기술이다. 과자는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히스토리를 밝히면 인식이 달라지는데 오리온 초코파이는 5년간 숙성시킨 다음 출고되어 혜태제가 맛동사는 반죽을 20년 동안 숙성시킨다. 그리고 바카스 광고에도 보면 이미지를 심어주잖아요. 그러니까는 물건 상품을 거기에 상품 단순히 상품의 판매가 아니라 오리온 초코파이는 정을 팔고 바카스는 에너지 힘을 내주고 그런 식의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죠. 할리 데이비스는 자유를 팔고 이런 식의 그런 마케팅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숨은 비밀은 적극 공개할 필요가 있다. 착한 마케팅은 없다. 지금은 브리칭 시대다. 파는 이가 스스로 알려야지 가만히 있으면 알아주는 고객은 없다. 세상에 겸손하고 착한 마케팅은 존재하지 않는다.
춘향이의 전략을 생각해보라. 그녀는 집에 틀어박혀 있지 않고 일부러 눈에 띄는 드넓은 야외에서 속옷을 나풀거리며 이몽룡을 꼬드기지 않았던가. 당시처럼 보수적인 시절에 대낮에 속옷을 보이며 노천에서 그네를 타는 것은 상당히 도발적인 일이다. 이처럼 스스로 어필해야 알아준다. 재미있는 예이네요. 그렇지만 이렇듯 뭐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도 모든 우리 일상생활이 이렇게 마케팅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알리는 것도 마케팅인 거죠. 꿀팁. 솔깃한 정보로 영혼까지 사로잡는다. 우리가 더 많은 정보를 줘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기서 포인트는 상대가 모르는 정보를 들려줘야 한다는 점이다. 오염된 저질의 정보가 넘쳐나기에 양질의 좋은 정보를 소개하면 오히려 고객에게 지적 호기심도 생기고 경청의 의지도 커진다. 가치 있는 정보는 분명 고객의 구미를 당긴다. 고객에게 유용한 정보를 얻었다는 기쁨을 주려면 고객의 입에서 그래? 난 몰랐네. 수준의 지적 관심을 유발하는 반응이 나오도록 정보를 비축해야 한다. 고객이 미처 모르는 탐스러운 정보를 던져주어 고객을 혹하게 만드는 것이 꿀팁 기술이다. 이런 꿀팁을 던져주면 고객은 상대를 단순히 세일즈맨이 아니라 정보 제공자로 보고 고마워한다. 정보를 주는 행동은 사행성을 배제한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고객은 비교적 쉽게 마음을 연다. 고객이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꿀팁 기술은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고객이 몰랐던 사실을 일깨워줘라. 고객에게 맛있는 정보를 먹이면 당신은 고객에게 외면당하지 않는다. 매뉴얼을 만들 때 우리는 정리 기술을 많이 활용한다. 하는 말이 산만하면 듣는 귀도 어지러운 법이다. 반면 정리해서 말하면 듣는 귀도 쉽게 정리를 한다. 정리 기술 중에 넘버링을 하라고 얘기를 하네요. 귀가 쉽게 정리하도록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넘버링이다. 숫자로 1, 2, 3을 이어가거나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매겨가며 정리하며 말을 해주라는 거죠. 자각기술 사용법. 불편함을 인식시켜라. 대안을 제시하라. 마케팅의 핵심은 실제로는 필요치 않은 것도 필요하다고 믿게 만드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고객의 삶에 문제가 있음을 강조하고 내 상품이 그 문제의 해결 또는 대안임을 어필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자각기술로 고객의 삶에 문제와 불편함이 있음을 일깨우고 이어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2단계 접근 방식이다. 당신의 삶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는데 모르셨나요? 이 상품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문제점을 찾아내서 부각시키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늘 고객의 입장에서 자문해 봐야 한다. 왜 바쁜 내가 지금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야 해? 이 질문의 답을 명확히 알아야 고객에게 경청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와 의지가 생기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자면 그들의 문제를 깊이 살피고 밖으로 끄집어내어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문제를 돌아보게 해야 한다. 평소 그들의 삶에 아무 문제가 없으면 그들이 굳이 우리의 이야기를 귀 기울일 이유는 없다. 그런 의미에서 자각기술은 대안과 해답보다 고객이 삶의 문제를 깨닫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자각기술은 한의원에서 몸에 침을 놓아 증상을 치료하는 것과 유사하다. 침을 놓으면 따끔하지만 그 과정을 거쳐야 혈이 풀린다. 마찬가지로 고객에게 끊임없이 삶의 문제라는 침을 놔야 한다. 따끔한 침이 몸에 혈을 풀어주듯 문제를 찌르면 내 상품이 대안이라는 세일즈의 경락혈이 풀린다. 내 상품을 제시하기 전에 그것을 쓰지 않았을 때 불편한 상황을 크게 강조한 뒤 내 상품을 제시하면 그 편리함, 이득, 가치를 더 크게 느낄 것이다. 자각의 기술 밑바탕에는 이러한 대조의 효과가 깔려 있다. 고객을 인위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고객이 내 상품을 사용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크게 느끼도록 함으로써 스스로 수긍하게 해야 한다. 다시 말해 고객의 자발적 구매 의지에 불을 붙여야 한다. 자각기술은 불편함과 문제를 자각하게 해 고객이 스스로 움직이도록 유도한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신이 잃는 돈값 이상으로 무언가 자기에게 남아야 한다. 그러다 보니 혹시 돈을 쓰고 얻는 게 없으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또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건진다. 이거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합니다. 목표로 하는 결론을 정하고 거기에 이르기까지 고객이 머릿속으로 꾸준히 연상하게 한다. 목표점에 도달하면 세일즈맨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동의를 구해 고객 스스로 결론을 답하게 한다. 내가 목표로 하는 결론까지 계속 연상을 이어가야 한다. 한 계단씩 올라 목표까지 상대의 머릿속을 서서히 점령한 다음 상대에게 질문을 던져 스스로 결론을 답하게 해야 한다. 모든 것을 끝까지 다 설명하려 하지 마라. 최소한 결론만큼은 고객 스스로 내리게 해야 한다. 연상 기술에서는 늘 내가 결론을 정해놓고 달리지만 그 결론은 언제나 고객 몫임을 기억해야 한다. 필요한 것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듯 한 계단씩 미래를 그려주는 일이다. 소비자는 물건을 사기 전까지는 믿음을 바라보고 물건을 사고 나서야 현실을 바라본다. 그러니 그들이 원하는 믿음을 쫓게 해야 한다. 고객은 구매와 관련해 먼 미래를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는 그 연상작용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미래에 벌어질 그림을 체계적으로 그려줘야 한다. 이때 내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내리게 해야 한다. 충분히 연상하게 한 뒤 동의를 구하면 간단하다. 상대가 그럴 수도 있겠네 라고 하거나 적당히 고개만 끄덕여도 팔분응선은 옳은 셈이다. 이런 연상기법이라든지 스토리텔링 이런 거 말이 그렇지 사실 실상 그렇게 쉬운 기법은 아니에요. 기술은 아닌데 자꾸 연습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기법 자체는 참 굉장히 고도의 기술인 것 같아요. 이거는 고객한테 나의 모습을 상상하게 하고 이걸 사용함으로써 그 후에 어떤 모습이 그려질지, 미래가 그려질지 이런 거를 심어준다면 고객이 스스로 선택을 하겠죠. 이런 연상기법 같은 경우에는 많은 좀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낭독은 여기까지만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세일즈에 관련된 책을 제가 이렇게 몇 권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세일즈맨이라는 직업이 굉장히 매력이 있고 재밌습니다. 일단 영업의 세계에 들어왔다면 결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단지 가정을 열심히 했다는 것만으로 이런 영업의 세계에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 거에 결과가 더해져야 일이 즐겁고 만족감이 올라가는 거죠. 내가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가 없다면 다시 한번 방법을 점검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좋은 책에 나오는 사례라든지 방법 이런 것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한번 꼭 써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노력하고 연구한다면 그리고 실행을 한다면 좋은 결과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